4조 원대 비자금 금고 전격 발견.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캄보디아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추악한 범죄 수익으로 세탁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 캄보디아였을까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공적개발원조 예산이 비정상적인 수치로 폭증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괴한 자금 흐름의 배후를 냉정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짜인 설계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던 그 순간, 그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 어떠한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수치는 바로 예산의 폭주입니다. 7억 불 수준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 기금 차관액이 윤석열 정부 들어 무려 30억 불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인도네시아처럼 광물 자원이 풍부하여 담보가 확실한 국가도 아닌데 왜 회수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캄보디아에 이토록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것일까요? 2022년 1789억 원이었던 지원액은 2024년 2178억 원으로 늘어나더니 2025년 계획안에는 무려 435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숫자가 찍혔습니다. 불과 3년 만에 2.4배가 넘는 자금이 특정 국가로 집중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전대 차관이라는 기이한 방식의 도입입니다. 일반적인 차관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한 뒤 돈을 지급하지만 전대 차관은 수요국 금융기관에 돈을 통째로 던져주는 이른바 눈먼 돈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 46억 원 규모로 집행됐던 이 예외적인 방식이 캄보디아에는 무려 650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도대체 캄보디아의 어떤 금융기관이 이 거대한 자금을 받아낼 그릇이 됐을까요? 그 해답은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 도이치파이낸셜의 행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도이치파이낸셜은 캄보디아 현지 금융기관인 BAMC를 100% 인수하며 전격 진출합니다. 인수금액은 약 60억 원이었습니다. 자동차 부금융을 주업으로 하던 회사가 왜 하필 캄보디아의 저축은행급 금융사를 인수했을까요? 화려한 카탈로그 속 빌딩 이미지와는 달리 실상은 1층 구석만 사용하는 전당포 수준의 환전소였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이었을까요? 도이치파이낸셜의 실질적 주인으로 지목되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국내에서 추적하기 힘든 수익을 배분받기 위해 캄보디아의 이 작은 회사를 자금 세탁의 교두보로 삼았다는 의혹은 이제 합리적 의심을 넘어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흘러간 ODA 자금이 이 회사를 거쳐 조세 도피처로 빠져나간 취재진의 포착은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 지원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이 거대한 판을 짠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박문규 전 수출입은행장은 캄보디아 자금 지원의 실무를 총괄한 직후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의 초고속 승진을 이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선 출마 보장과 인도네시아 대사 임명 시도까지 권력의 보훈 없이는 설명 불가능한 특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와 밀접한 관계인 히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448억 원 규모의 캄보디아 신공항감리 사업을 따냈습니다. 히림은 과거 코바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업체입니다. 여기에 건진법사와 통일교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립니다. 통일교 측에서 김건희 여사가 전달한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영수증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이 카르텔이 얼마나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통일교는 캄보디아 메콩강부 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건진법사를 통해 히림과 은밀하게 접촉했다는 증언까지 폭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 중 왜 하필 캄보디아였을까요? 여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행적이 오버랩됩니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파산 사태 당시 캄코시티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캄보디아 신도시에 수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결국 공중분해된 참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거대한 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사법 시스템과 금융 전산망이 사실상 마비 수준이라 한번 흘러간 자금은 영원히 추적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맹점을 그 누구보다 뼛속 깊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완벽한 자금 세탁의 성지라는 점이 캄보디아를 작전 무대로 선택한 진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이 거대한 판은 캄보디아의 훈센 일가와 손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장기 독재 국가이자 총리 자리를 세습하는 캄보디아에서 윤석열 정부는 훈센 일가와 이례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훈센 일가는 수시로 한국을 방문했고 재임 기간 동안 이들의 유착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순방 당시 동포만찬 사진 속에 포착된 현지 컨트롤러의 존재, 그리고 최은순 씨의 지분이 현지 은행에 숨겨져 있다는 현지 교민들의 제보는 이 사건이 단순한 외교 지원이 아닌 가족 비리의 연장선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현지 정보에 따르면 BAMC로 흘러간 투자 자금이 또다시 정체불명의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정황이 취재기자들을 통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닙니다. 국민 열세를 캄보디아로 보내고 그 돈을 다시 자신들의 호주머니로 쓸어담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비자금금고가 아니었을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내 대기업들까지 얽힌 활용점정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김혜성 씨의 IMS 모빌리티 사건이 찍습니다. 실체도 없는 렌터카 부실 기업의 대기업들이 사모펀드라는 위장막을 치고 184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를 포함한 9개 기업이 이 수상한 투자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KB캐피탈은 20억 원을 직사했고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당시 이 비상식적인 투자를 결정했던 KB캐피탈의 대표가 훗날 어디로 자리를 옮겼는가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작년 말 도이치파이낸셜의 신임 대표 자리로 직행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배재현 투자 책임자가 김건희 여사의 직접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참석했다는 사실은 이 모든 거미줄 커넥션의 정점에 누가 존재하는지를 명백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 정의의 시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기초수사를 다졌던 조은석 특검의 바통을 이어받아 드디어 권창현 특검이 이끄는 제2차 종합특검이 전격 발족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4조 원대의 비자금금고의 실체를 끈질기게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의 조직적인 방해와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탄생한 권창현 특검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와 자금 세탁 정황을 바탕으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국정농단 규명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들에게 증언 거부와 선서 거부를 강요하며 반헌법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를 쥔 양호열 씨의 사례는 충격적입니다. 양호열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죄를 덜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은 양호열 씨에게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이 아닌 배우의 숨은 김용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양심을 저버린 명백한 증거입니다. 양호열 씨의 입을 막아 진실을 묻으려 하는 이 부끄러운 실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참담한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권창현 특검의 날카로운 수사는 이 모든 위선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이것은 흩어진 파편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국가 예산 탈취 프로젝트입니다. 캄보디아를 무대로 KH그룹 배상윤 회장과 쌍방울 김성태 회장까지 얽히고 설킨 정황은 이 카르텔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부패의 촉수를 뻗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왜 그토록 아득바득 특검을 거부하며 권력을 쥐려 하는지, 왜 수사기관을 철저히 장악하려 하는지 그 절망적인 해답이 캄보디아라는 거대한 비자금금고에 숨겨져 있습니다. 조세도피처로 감쪽같이 사라진 검은 돈의 흐름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야 합니다. 권창현 특검의 체포영장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이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아낼 때까지 감시의 눈을 떼지 않겠습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분노가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들의 사금고가 아닙니다. 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이 공중분해되는 동안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의 낡은 환전소가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핵심 기지가 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이치 파이낸셜의 100% 지분 인수 배후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와 히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따낸 대규모 SOC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 그리고 혼센 일가와 주고받은 검은 뒷거래의 전말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권창현 특검이 이끄는 제2차 종합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못다한 수사를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꼬리를 자르고 흔적을 영원히 지우려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응징해야만 무너진 대한민국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태연하게 벌어지는 이 끔찍한 세금 도둑질을 지금 당장 멈춰 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혹하게 짓밟힐 것입니다. 오늘의 날카로운 분석이 통쾌하셨습니까? 영상이 유익했다면 먼저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통찰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원하신다면 지금 즉시 하이프 버튼까지 눌러 화력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하이프는 우리 채널의 강력한 날개가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뷰였습니다.